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자, 5월 22일은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요? 네. 5월 22일 오늘은 세계 생물 다양성이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세계 자가 붙었기 때문에 뭐 어느 한 특정 국가에 이제 한정된 그런 기념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엔이 제정을 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켰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정된 그런 기념이래요. 자, 생물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지구의 환경이 이제 점점 나빠지고 있죠. 예. 뭐 오염된 것도 많고 며칠 전 TV를 보니까 그 어부가 고기를 이제 잡으러 나갔는데 어, 뭐가 그물에 걸려서 고기인 줄 알고 아주 그냥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온통 쓰레기가 이제 딸려 올라와갖고 아주 그물도 망치고 그날 어획량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이제 그런 TV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환경의 오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생물이 많이 이제 멸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죠.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어,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니까, 정말 이제 뭐 인간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 중에 하나잖아요. 만일에 이런 엉망진창이 된 그런 오염된 그런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은 그리고 또 뭐 핵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제 핵물질의 이제 지구 우리의 살고 있는 주변이 오염이 되고 뭐 방사능을 계속 맞게 된다면은 어, 정말 인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간의 생물로서 인간도 멸종이 될 수도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중에 이제 하나인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이 다양성을 그야말로 점점 확산해 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나라가 서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에, 제정한 그런 기념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날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생물 다양성이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볼까요?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뭐 영문 이름으로 그러네요. 이 날은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과 그에 얽힌 여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22일이다. 5월 22일이 되면은 생물 다양성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기념일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날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정해진 것이다. 또한 1993년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정한 것이며 2000년까지 기념일은 조약이 체결된 날짜인 12월 29일이었다. 아, 처음에는 12월 29일을 이제 기념일로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유엔은 이날을 오전 10시에 나무를 심자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각국에서는 일제히 나무를 심는 그린 웨이브라는 나무 심기 행사가 개최가 된다. 네, 뭐 나무를 심으려면 12월 29일은 적당하지가 않죠. 사실 추운 겨울날에. 물론 뭐 이제 남반부 같으면 이제 또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북반구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명 국가가 주로 북반구에 많이 있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봄으로 옮기자라는 게 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생물 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줄여서 CBD라고 하네요. 이 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이다. 자, 그러니까 생물의 다양성도 당연히 보존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뭐 어떤 특정한 국가나 아니면 힘 있는 국가가 뭐 독식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조약으로서 유엔이 야 이것은 그런 데서 발생되는 이익은 그 관련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 갖고서 이제 이 협약을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되는지 경위를 한번 볼까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환경단체 요청을 받아 1987년 유엔 환경계획이 준비가 되다. 그 유엔 환경계획이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관리이사회의 결정회의에 설립된 전문가회의에서 검토되어 1990년 11월 이후 7회에 걸쳐 개최된 정부 간 회의에서 조약의 협상을 거쳤다.
조약을 맺기 위해서 뭐 하나하나 다 입장이 다 다를 테니까, 어, 거기에 참여하는 그 정부 간에 서로 그 협상이 뭐 수도 없이 진행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1990년 11월 이후에 7회에 걸쳤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국가 간에 이제 7번 그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야말로. 7번씩 지속을 해서 뭔가 그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그다음에 1992년 5월 20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합의 텍스트 채택 회의에서 그 이제 합의문을 갖다 이제 채택을 한 거죠. 네. 같은 해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리우 회의에서 조인식을 실시하여 6월 5일부터 서명을 받아 1년 서명 개방 기간 동안 168개국 국가 기관이 서명을 하였고 1993년 12월 29일에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1990 12월 29일을 이제 이 생물 다양성의 날로 이제 지켰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는 그, 그 협의, 그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이제 그 어떤 단체가 있었다라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 그 합의서를 갖다 합의됐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가입을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한 거네요. 왜 그랬을까요? 1993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 바로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생물 다양성이란 그럼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제2조에 이 내용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상, 해상, 그 밖에 수생, 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상을 말하며,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땅 위에도 뭐 생물이 있고, 바다에도 생물이 당연히 있죠. 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수생 생태계, 뭔가 어, 그 민물 같은데 뭐 이런 데도 뭔가 생태계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겠죠. 예. 해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다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 테니까. 자, 그렇게 그런 생태계에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양성의 구분, 종 다양성은 한 지역 내의 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분류학적인 다양성이다. 네, 뭐 생물 분류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떤 한 특정한 종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한 지역 내에 이제 그 얼마나 많은 그 여러 그 이제 생물의 종이 있느냐 뭐 그런 거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에 관한 또 그 다양성. 그참 생물과 무생물이 또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죠. 뭐,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생물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흙하고도 그렇고요. 뭐, 물도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민물이 있는가 하면은 뭐, 바닷물 같은 짠 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흙도 뭐, 돌이 섞인 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그런 흙도 있을 거고. 흙도 종류에 따라서, 뭔가 그 생물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다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은 종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이제 의미한다. 뭐 유전적으로도 상당히 다양하겠죠. 유전자도 자꾸 이제 변이가 이제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약간 다른 그런 생물이 이제 뭐 같은 그 종이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계속 변종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것도 변종이 일어나면 전에 있던 거나 새로 생긴 거나 같은 종이지만은 비록 바이러스지만은 바이러스하고 생물하고 이렇게 일대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다양해진다라는 얘기죠. 그건 생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연원 및 변천을 보겠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서 50에서 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자, 1900년대. 통상적으로 이제 1800년대, 1700년대 거쳐오면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지구 환경이 엄청 나빠졌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석탄과 석유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그 이제 화석연료를 그 태우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어, 그 가스 같은 것들이 당연히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 나빠진 환경 속에서 생물이 멸종을 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보다 50에서 100배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생물 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또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과 생물 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뭔가 그 생물자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어, 생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이제 이득이 오니까. 근데 그걸 또 활용함으로 인해서 또 생물의 다양성이 또 감소될 수도 있겠죠. 참 복잡한 그 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보유한 생물 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그만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그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런 나빠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죠. 하지만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어, 그 생물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게 그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돈이 있다라고 해서 또 힘이 있다라고 해서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싹 그냥 몽땅 가져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것은 뭔가 주권적 권리가 있으니까 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선진국 소위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또 의무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갖다 제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음, 여기서 개발도상국 하면 이제 옛날에 후진국이라고 그랬죠. 선진국 선진국은 뭐 선진국이죠. 그야말로 먼저 그 이제 앞서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다. 힘 있는. 근데 뭐 국민소득이 높다라고 해서 꼭 선진국이 될 수는 없어요.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이제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아, 저 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참 선진국답구나 이런 얘기를 듣지 어, 뭐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냥 그 조용한 데서 그 음악회 같은 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그 나라 국민들이 또 있습니다. 지구상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GDP가 높다고 해서 꼭 선진국은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은 뭐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힘 있는 나라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16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이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등 여러 국제 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서 뭔가 뭐 밍크 목도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그 밍크라는 그 생물을 갖다 싹 그냥 다 잡아버리면은 그 멸종이 되겠죠,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또 이득이 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분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협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벌목 하는 것도 그렇죠. 나무 싹 다 베가면 그 나무도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 벌목을 해버리면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 간벌이라고 하죠. 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그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간벌을 하죠. 사이사이에 있는 그 나무를 갖다 이제 없애버리는데 그것은 이제 그, 거기에 그 남아 있는 나무들이 더 자라게끔 더 쉽게, 또 활기 있게 자라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지하자원 채굴. 지하자원 채굴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거기에 또 관련된 생물들이 이제 또 망가지겠죠, 생태계가. 그다음에 농경지 확장. 농경지를 그냥 확장하고 거기다 막 농약을 뿌려버리고 그러면은 거기도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도시와 도로 건설. 도시가 생기고 도로를 갖다 쫙 놓다 보면은 거기에도 또 멸종이 이제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제 개발을 이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이 필요성이 커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협약을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유엔 환경계획, UNEP입니다. Environmental Plan이겠죠.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1987년 6월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7차례 정부 간 협상을 거쳐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 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도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제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또 공평하게 분배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전문은 42개 조항이 본문 및 2개의 부속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42개 조항이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2개의 부속조가 있다라는 얘기죠. 21번 볼까요?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가입국의 생물 다양성 보존 의무. 뭐, 아까 앞서서 다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입국 간의 협력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각 나라가 이제 국내적으로 또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해야 될 의무.
생물 다양성의 보존,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조사 및 감시, 그다음에 보호 지역의 설정 등 현지 내 보존 조치, 그다음에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 외 보존 조치의 시행,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 영향 평가 수행 등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국내 도메스틱한 그런 차원에서 또뭐 그런 일들을 의무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가입국 간의 협력 사항으로는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이제 협력할 사항이 있겠죠. 타국부의 유전 자원에 접근할 때는 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 남의 나라 그 자원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가면 안 되죠. 그건 침략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아, 좋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작업을 해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결과를 초래하든 나쁜 결과를 초래하든 당연히 그 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등 생물 다양성 보전 기술을 다른 가입국에 이전을 또 이제 촉진한다. 뭐 어떤 기술이 그 발견이 됐어요. 기술 개발했어, 그야말로. 그럼 그런데 혼자만 가을 갖고 있지 말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이전해갖고 서로 같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전차 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국가 간 이동 및 관리를 위한 의정서 채택을 검토한다. 당연히 저런 것들이 이동하고 관리할 때는 각 나라 간에 서로 협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의정서 채택이 검토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조항. 그러니까 그런 일을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진짜 후진국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재정을 지원하는 조항들 이런 것들이 나라와 나라 물론 다 가입돼 있는 나라 사이에서 이제 얘기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그런 협력 사항을 서로 어떤 그 의정서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모트를 체결하는 겁니다. 현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얘기네요. 국제적인 생물 자원 및 유전 자원 보호 움직임과 선진국의 기술 이전 깊이 움직임은 대한민국 외의 생물 자원 확보와 대한민국 내 고유 기술 개발 등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아까 1993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제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협약에 가입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물 자원도 풍부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기술도 지금과 같이 이제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떤 그 제약 그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또 상호 간에 협력할 사항,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25번 볼까요? 네, 생물 다양성 협약이 대한민국이 부담이 되는 측면은 생물 및 유전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 기술은 환경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의 우선권 부여 및 적절한 대가의 지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대한민국 국외 생물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생물 다양성 협약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어, 글쎄 우리나라가 뭐 어떤 그 기술적인 이제 차원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금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쪽에서 뭔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 수준이 확보가 안 됐다라면 오히려 아까도 이익을 공동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와 같이 뭔가 돌아오는 그 이익이 이제 줄어든다든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그 반대급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나라에서 뭔가 할 수 있는데도 또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전이 우리 국내 산업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또 한번 살펴본다면은 물론 뭐 부정적인 차원만 있겠어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죠. 첫째, 자생 동식물 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이 이제 가능하다. 뭐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있는 그 독특한 그런 그 이제 동식물 자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개발한다면 그 지역 산업의 발전이 당연히 그 뒤따르겠죠. 그다음에 둘째, 생물 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전통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생물 자원을 그 이용해 갖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면 그걸 또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생태계 보전 및 미화를 통한 관광 및 레저 산업의 발전을 또 이끌 수 있다. 뭐 관광 레저. 근데 이제 관광 레저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막 와갖고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그거로 인해서 다 망가지죠 자연이. 사람 손이 안 가야지 자연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역설적인 면도 있어요. 넷째, 대한민국 내 고유 생물과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확보, 이를 이용한 생물공학 원천 기술의 개발과 생물 산업의 발전 등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게 뭐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말이. 생명공학 원천 기술이 개발과 생물 산업의 발전 등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좀 어색한데, 어, 오히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것들이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런 차원인데 뭔가 의미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기술 개발과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뭐 그래야지 그 긍정적인 측면이지. 어, 그런 이 개발과 발전을 무시한다면 그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 94년에 가입해갖고 지금 2025년이니까 대충 한 30년이 지금 이제 지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30년 동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돼갖고 지금은 저런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이 하만지, 뭔지,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다그 산매경을 즐기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저렇게 현존하는 그 생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주변 환경을 또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해서 전 지구적으로 좀 기념하는 그런 날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22일인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구상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만 그 사건 사고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오늘 특별하게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는 그 기념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